개인적으로 이 발언이 상당히 논리에 적합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조건들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XRP를 사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악의 시나리오야말로 최고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또한 크립토 마켓 전체를 아울러서 예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9월 13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며 9월 15일로 확정된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아무 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루 뒤인 9월 16일 FOMC에서 50bp 인상인 빅스텝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크립토 마켓의 투자자들은 숨통이 트일 만한 조건들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자산 시장의 강력한 하방 압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98% 상승한 2484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9.50% 상승한 1591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XRP의 경우는 3.42% 상승한 0.33달러, 8위의 ADA의 경우는 4.93% 상승한 0.45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3%, 1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 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비트코인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5.59%로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5%로 더욱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임박 호재로 인하여 이제 좀 오르려나 싶던 시장의 상황이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소식들로 인해서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안 좋던 시장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2조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가 오늘 적발이 되어서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이 JP 모건의 경우는 비트코인에서 돈을 빼라며 경고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수석 애널리스트의 비트코인 대형 기술주에서 돈을 빼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JP모건의 글로벌 수석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켈리의 경우는 단기 방향성을 찾기보다 장기적인 가치 투자가 유효한 시점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야 할 투자 자산으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대형 기술주를 꼽았다고 하는데 그는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한 발은 경기 침체에 빠졌고 다른 한 발은 바나나 껍질을 밟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포지셔닝은 가치 투자이다.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미국 주식과 지금 글로벌 가치주 비중을 높이고 반대로 대형 기술주와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변동성이 있겠지만 내년 말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이 내놓는 정상화의 이제 시점이 내년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예상 시점이죠. 올해 전례 없던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니 내년에는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예, 단기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이벤트가 바로 다가오는 9월 열릴 FOMC에서 기준금리는 얼만큼 올릴 것인가에 전 세계 금융 관계자들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CME 패드 워치의 경우는 9월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것이라는 것에 72%라는 높은 확률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예, 또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UBS 뱅크의 경우 오늘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중순까지는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 즉 금리 인상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UBS 미 연준 2023년 중순까지 매파적 발언 지속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 UBS가 보고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대대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 미 연준은 지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과 같은 연준 발언에 의한 시장 변동성이 오는 2023년 중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고 하는데요. UBS 글로벌 자산관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헤펠레의 경우는 미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100bp 더 인상할 것이다. 이에 따른 미국 경제 전반의 여파는 심각할 수준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점점 완화될 것이다 라는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소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는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더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고통 감수가 불가피하다라는 말도 덧붙이게 되었죠. 이제 이로 인해서 검은 월요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주식시장이 아예 개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까지 나올 만큼 이번 잭슨홀에서의 연설은 참으로 위협적으로 보이기 충분했었습니다. 8분 50여 초 동안의 연설 시간 동안 이제 인플레이션과 물가에 대해서만 무려 45번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 이제 2주 뒤인 9월 13일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7월보다 높게 나타날지 아니면 낮게 나타날지가 발표가 되게 된다면 이로부터 그리고 3일 뒤인 9월 16일 FOMC에서 빅스텝인 50bp를 올리게 될지 자이언트 스텝인 75bp를 올리게 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참 매월 이제 투자자들은 숨을 편히 쉴 수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9월 13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며 9월 15일로 확정이 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아무 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루 뒤인 9월 16일 FOMC에서 50bp 인상인 빅스텝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크립토 마켓의 투자자들은 숨통이 트일 만한 조건들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만 어긋나도 추가 하락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 속에서 그래도 유의미한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며 분위기 또한 상당히 리플사 방면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죠. 예, 얼마 전 SEC의 위원장이죠. 이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자본 시장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증권법은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었는데요. 현재 SEC와 리플사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할 때 명백하게 XRP는 증권이다라는 의견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에 리플사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스튜 알데로티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평을 기고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법률 고문 SEC 암호화폐 기업 잇따라 소송 처벌 옳지 않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한 가운데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 알데로티가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기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 게리 갠슬러가 이제 자동차가 휘발유로 운행이 되든 전기로 운행이 되든 안전벨트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 자동차는 휘발유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휘발유를 판매하려고 한다. SEC는 휘발유를 사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발언이 상당히 논리에 적합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벨트, 즉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상태이죠. 오히려 이 크립토 마켓 업계의 사람들은 명확한 규제가 없어서 힘들다며 하루빨리 규제를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수십 년 된 낡아빠진 증권법으로 전례 없던 새로운 자산을 올가매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얼마 전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 외에 3명의 의원들을 주축으로 발의된 책임있는 혁신 법안에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부수 자산으로 정한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XRP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리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청산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서 증권의 성격과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리플사의 성장이 XRP 자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수 자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크립토 업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론 이를 SEC가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미국 내 분위기가 SEC에서 CFTC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얼마 전이죠. 2020년 12월 처음 SEC가 리플사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초기에는 소송 소식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송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나오는 소식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어졌기 때문이죠. 큰 그림에서 SEC와 리플사의 입장만 확인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소송 속에서 XRP의 가격은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 불장에서 XRP의 가격이 이제 2,400원대까지 상승을 하였지만 2018년의 전고점을 확인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가격대였죠. 더군다나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의 소식들이 나오면서 F 자산으로 분류던 XRP, 스텔라룸엔,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워낙 컸던 터라 이제 전체적인 호재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나마 기대했던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인 상황인데, XRP를 투자하며 가격이 물린 투자자들의 경우는 지금 상황 속에서 과연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인지 고민인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XRP의 가격이 200원에서 400원대를 오가고 있으니 말이죠. 많은 투자자들의 경우는 소송이 결판이 나야 XRP가 투더문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소송 자체가 XRP의 가격 자체를 전고점이었던 4,850원대까지 올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호재와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야만 하죠. XRP를 과거처럼 송금 수단으로만 보고 올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지금은 알트코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기도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이제 작년이죠. 2021년 11월 스웰 컨퍼런스에서 리플사가 발표를 했듯이 미국 내 자체 거래소를 만들며 상장을 하게 된다면 주목할 만하게 되는데, 미국 내에서 어찌되었건 상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2022년에 론칭이 된다면 충분히 XRP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CBDC, 디지털 송금, XRP 레저 같은 것만 보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현 상황이죠. 다만 이제 리플사 자체 기업의 비전이 좋냐
좋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기마다 리플사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수익 자체도 분명히 좋아지고 있으며 수입의 중심에는 리플사의 존재 목적이었던 디지털 송금, 즉 ODL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들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XRP를 사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기나긴 시간 동안 투자자들을 괴롭혀온 이 소송이 이번 연도 안에는 마무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참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들어가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장중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었으며 이더리움 또한 1,400달러 선으로 내려앉았었죠.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제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또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뭐 새로울 것이 없었지만 조금 더 비관적인 스탠스를 취했다는 것에 시장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파월은 이것을 더욱 노렸는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지지하느냐는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데 만일 지지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과거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8,000달러까지도 하락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거의 매년 이제 9월마다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것을 떠올린다면 그만한 위험이 상당히 내포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매도하고 시장을 외면해버립니다. 지금이 저점이라던 수많은 자칭 전문가들 그리고 미디어들 또한 비난을 하며 떠나게 되죠. 하지만 오히려 비트코인과 크립토 마켓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4년 반감기와 이로부터 1년에서 1년 반이 지난 2025년 상승 시나리오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하락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많은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시장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믿고 있던 지지선까지 무너지며 한 줄기 희망까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어야 비로소 잔인한 크립토 마켓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떨어질 것을 알면서 왜 사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러한 하락장은 오히려 코인의 시장의 가치를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기계적으로 매수를 진행하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인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은 이 시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최악의 시나리오야말로 최고의 기회가 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코인을 현금화할 때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